그러면 이제 총칙 부분이 끝났고 공인인증서 제도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시험에서 지금 지그재그로 출제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출제 순서가 된 게 뭐라겠습니까?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좋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고,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가는 학원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잘해요. 평균 점수가 다른 학원 아주 월등히 높아요. 우리 학원이.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우리 학원이 가장 먼저 많이 합격을 했고 합격률도 가장 높았는데 올해 동영에서도 지금 점수가 다른 학원하고 거의 평균 5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동영 모의고사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고 잘 따라오고 수업 분위기도 다른 학원보다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공부는 잘하니까 좋습니다. 자, 수업 분위기는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있긴 있어요. 한 군데가 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출제 파트를 알고 가는 거죠. 총칙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 용어의 정의 중산물. 시험 제도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답이 나오는 학원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인증서 시험 제도 뭐 나온다고 해서 근데 저놈이 뭔 얘기했더라? 그래 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제 황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시험 제도는 잘 출제 안 한 부분인데 이쪽은요.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지난 회에도 물어봤는데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양도되어 있죠.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양도되어 관련해서 제재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일 잘 물어보고 있고 그럼 가볍게 이해만 해도 되는데 시험 시행 기관장이에요. 주관처 원칙이 누구다? 시도의사예요. 예의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하시고 국장이 시험을 직접 시행합니다. 공인인증서 정책심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되죠. 사전 의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에 이거 응시 결격자 물어봤죠. 그럼 자격이 취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시험 볼 수 없다는 거 알고 부정행위자는 5년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법조문의 표현대로 시험을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작년에 이것도 물어봤는데 공인인증서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OX.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OX. 오죠. 단번에 알아봐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응시결격인데 표현은 제가 응시결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응시결격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표현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낯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참고로 주기보조원도 될 수 없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부정이자,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시험 시행관이 다른 시험에 직접 다 통보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5년간 응시하기를 정리시킵니다. 그러면 시험 부정이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간 얘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시험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얘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묻지 않아요. 이자가 보조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잘 묻지는 않는데 일단 이해만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바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고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파산자도 공인중개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은 될 수 없어요. 보조원 될 수도 없죠. 여기까지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와 부수된 사항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격 취소 관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자는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줘야 되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기 위하면 그러니까 정지처분 시에는 보고하고 통보할 일이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부정유자도 5년간 이거 시험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거죠. 얘는 지체 없이 시험 시행관이 다른 시험 시행관에 모두 통보합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신뢰도자 출제에는 몇 년간 위촉금지다. 5년. 다음에 시험 공고 있죠. 이게 개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이게 개정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략상 공고가 있고 세부상 공고가 있는데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이죠. 매년 2월 말까지 이제 하게 돼 있고 세부 공고는 숫자가 며칠? 90일. 우리 과목의 유일한 90일.
그래서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공고 방법도 바뀐 거죠. 지금 공고 방법은 광보나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교부 있잖아요. 이거 공학계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자격증 교부도.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는 일단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누가 교부한다? 시도의사가. 다음에 합격자 원고료토 매달 1월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공인사법 쪽에서는 1월이 딱 2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격증 교부가 1월이고 또 하나 1월이 뭐예요? 포상금 지급이 1월이다. 그래서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는요,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버리면 50%는 돌려받는다고? 10일 전까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되면 응시표 뒤집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이 정도 감 잡고요. 정책심의위원을 이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죠. 이거는 디테일하게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줄기는 이걸로 잡되 요약집을 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요약집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죠. 이 부분은. 자,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임의기관이다, 필수기관이다? 임의기관. 제가 이걸 상당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은 솔직히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거 잘 안 바꾸네요.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바꿔놨다고 그랬고,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거 구성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주의해야 돼요.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죠. 그럼 얘가 당연직으로 하게 되니까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죠. 이게 돼 있고, 위원회 임명위촉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을 하게 돼 있고요. 이때 위원회 수, 위원장 한 번 포함하여 우리 18로 기억했죠.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몇 년? 2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척사유를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위원이 재책사유에 걸리는 것은 관련자였을 때 재책사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었다든가 또는 뭐 대리인을 한 적이 있다, 또 대리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감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모두 관련자죠. 그러면 재책사유에 걸려 있고, 재책사유에 걸린 위원은 스스로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뭐다? 회피예요. 이게 회피고, 그러면 재책사유에 해당된 위원이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촉을 할 수 있죠. 누가? 국장이. 그러면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은 재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위원회에선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OX? X죠. 누가? 국장이.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이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이거를 의결하게 돼 있죠. 기피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심의사항은 일단은 암기로 안 하고 그냥 단순 우리가 이해만 하자.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중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일단은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여기서 의결하게 되면 시도의사는 이에 판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요것만. 그래서 28회 때 이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틀렸죠? 중개보수 변경이 아니고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이거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심의의결 사항이 뭐가 되어 있느냐?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거예요. 의결 거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해년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이거 의결 거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기피 신청 들어가면 이거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여기서 결정하고, 또 우리 현재 절대평가하고 있죠. 근데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다.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다는 얘기는 상대평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평가한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의견하는 거죠. 위원회는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통보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 암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전등 소 등 소. 소집 통지 며칠 전까지? 7일 전이고, 긴급 사유가 때는 전날까지입니다. 이래 돼 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해요.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위원장이 정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이제 출석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때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우리가 해결 방법 기억하고 있죠?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 있다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위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예요. 위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 나머지 디테일한 더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요약집을 펴가지고 한번 부족하신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둘이 비교표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공부가 끝나가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판례 태도, 자격증 양도대와 관련된 판례 3가지 정도만 실었는데 지금 1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고 투자를 하게 했어요. 그래도 이를 가리켜 당연히 등록증, 자격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개설 등록 파트, 무등록 중개 파트에 다시 나오는데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나왔어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구분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에요.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란히 주는 형식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이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처벌 대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란히 주는 방식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그럼 이때는 이건 대여라고 그랬죠.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기억하고 있죠? 이거는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이건 잘 아시는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를 했습니다. 이거 자격 취소하는 거 맞죠? 자격증 양도되는 자격 취소다. 엔드 1-1 이자는 신고한 포상금도 주는 거죠.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어요. 성명 사용. 그럼 이것도 자격 취소 1-1이죠. 포상금 규정에는 여기 빠져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칭은 잘 아십니다. 사칭자는 1-1이죠. 1-1.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높아시면 드릴 말씀인데 24회하고 26회 때 자격증 등록증을 바꿔내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골탕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시험 지문을 읽으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자격인지 등록인지를 꼭 구분해 주세요. 이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스킬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26회 때 그렇게 냈잖아요.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듣고 나면은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지문이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니까 당연히 자격 취소지 등록 취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26회 때 24회 때 엄청 골탕 먹었어요. 자격증 등록증 바꿔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격증이냐 등록증이냐 이게. 그러니까 자격 취소냐 등록 취소냐 이 부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하셨죠?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요거 제가 2주차에서 그 말씀 드렸던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개공이. 그럼 이건 등록 취소라고 하라고 그랬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어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자격 취소라고 해야 돼. 공인중개사니까 자격 취소.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 이해되시죠? 일단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잠깐 볼까요?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문제예요. 틀린 것은 근데 두 문제가 지금 나갔는데 이거는 1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OX? X. 국토부 1차관이죠. 틀렸고 정답이 바로 2번 지문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공무원이 위원을 지휘하고 2년으로 한다. 맞아요? 예, 2년.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회 해당 건에 대해 감정을 했다. 감정.
심의 의결에 제척된다. 맞습니까? 다음에 3번님은 심의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죠? 5번님은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인사 시험 등 공인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시도사항에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팔로우한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사항이 뭐냐? 4번 문제가 다시 나가는데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사전 의결이고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맞죠? 보수 변경도 맞죠?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도 맞죠? 근데 자격증 교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머지 여기서 지금 의결 사항으로 더 들어가는 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시험만 안 보는 경우는 있고 또 상대평가 맞죠? 기피 신청 맞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요 정도 이해하시고 협회 통보사항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사 제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이 등록 파트로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이 등록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도 각을 잡아보면요. 등록 파트는 지금 매회 출제하는 게 등록 기준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등록 절차가 있죠. 등록 절차는 지금 7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협회 통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출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죠.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이거는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위반에 관련해서 무등록 중개업 판례가 있고요. 당연히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있죠. 제재를 엄청 잘못 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결격 사유가 걸려 있죠. 그럼 결국은 결격은 매회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하고 있고 등록 파트에서는 주로 등록 기준이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물어볼 일이 많다는 얘기죠. 작년 시험도 물론 출제가 됐고요. 절차하고 등록 위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거 이제 섞어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문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등록 기준에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을 물어볼 일이 없어요. 자연인은 뭐만 주의하면 되면 자연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사해야지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자연인은 반드시 공인사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공인인사 하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단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등록 기준을 출제하면 이제 우리가 1주차 연습을 했는데 이거 읽어볼 때는 등록 기준 지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바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했지만 시험에서는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이렇게 낼 거예요. 우리 법 제14조. 그러니까 우리 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상법상 회사 꼭 체크해야 되죠. 상법상 반드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필요가 없죠. 회사이면 되고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돼요. 다만 사회적 동조합은 제외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동조합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에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건 비영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는 공인사 되고 대표자를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작년에 이제 포함으로 물어봤고요. 그러면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2 이상 공세해야 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사한다고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3명 중에 1명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미리 확보해 놓는 거고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돼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되는 거죠.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되는 거죠. 가설 건축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면적 제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무소 기준은 등록 기준을 물어볼 때 여기까지만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무교육으로 봤는데 전체라는 건 알아요. 이걸 갖다 장난을 치는 거죠.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실무교육을 있어야 된다. OX, X죠. 전체죠.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같은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어제 봤나요? 어제 본 모의고사에서 등록 기준이 어려웠다고? 근데 조금 뭐 들어보니까 장난을 쳤다고 좀 그러던데 지문에서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시험은 이제 명쾌하게 내버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사원이 3명이라면 그 중에 1명 공세해야 된다. 맞죠?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7명으로 냈다면 기출지문을 약간 바꿔서 냈는데 법인의 요 대표자는 임원사원에 들어간다고 보여요. 일단 임원사원에 들어가 보니까 조건이 임원사원 전체가 7명이라면 이 중에 대표자 1명을 제외하고 2명은 공인인사해야 된다. 그럼 맞나요? 장난을 쳤는데 임원사원이 토탈 7명이라는 얘기는 대표자 포함한 7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린 제외를 꼭 기억해야 돼. 제외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제 시험에서는 물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만 하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이때 어디다 들어가는지 잘 알아요. 등록과세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서류를 한 번쯤 기억만 하자. 근데 서류는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그대로 첨부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안 들어가는 서류 법인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그랬고 다음에 자격증사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알고 있고 건축물 대장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보증관계증서는 당연히 안 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안 내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고 그러나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사본 들어갑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간화로 조치해놨다. 그럼 그때는 제외하고요.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다만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면 대장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까지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여권용 사진 한 장 내놓는 거 기억하고 있죠? 3.5, 4.5 사이즈 한 장 내줘야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야 되고 외국 법인은 여기에 더하여 국내 영업자 등기 서류가 같이 내야 돼요.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서류 이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안 내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은 이제 통지합니다. 그럼 절차적인 문제인데 기준을 갖춰갖고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는 며칠 내야 된다고요? 7일 알고 있고요. 그러면 등록증을 7일 내줘야 된다 아니에요? 등록 통지만 7일 하는 겁니다. 그럼 개설록이 이때 된 거고 그럼 이제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가야 되고 요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는 거죠. 지체 없이 교부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러면 등록의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등록 절차에서 빠진 내용이 뭐냐? 종별 변경. 이거는 잘 내지도 않고요. 실무적으로 종별 변경할 일이 거의 없죠. 다만 한 가지만 체크하면 종별 변경의 경우에 종전에 등록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실무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죠. 현업을 하는 계공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공인인사인 계공이 법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등록 다시 들어가야 되죠. 종별변경 대원칙은 등록이 다시 하는 거다. 근데 법제 7638호 구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공이에요. 중개인. 이분은 공인상 계공으로 바꾼다. 동일 등록관청 내라면 재교육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나머지 뭐 등록 절차 관련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커버하시고요. 요즘 서식을 자주 낸다고 그랬죠. 서식을 한 문제씩 꼭 냅니다. 꼭 내는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서식에 종별 표시란이 있다고 그랬죠. 종별 표시란이 있는데 이 종별 표시란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있죠. 신청서, 등록 신청서. 종별란에 공인중개사 법인만 있죠. 근데 등록증 서식에는 3개 다 있죠. 공인중개사, 법인, 법제 7638호 구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공. 기억나세요? 참고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절차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봅니다. 박스 1번. 이게 구조2항 조문인데 요즘 최근에 아주 이 조문을 잘 내고 있네요. 공인중개사, 소공사 제외하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소공사 제외란 말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강학상 특수법인이라고 쓰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표현 안 쓴다고 그랬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는데 특례 규정 3가지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럼 특수법인에 따라 특수법인에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유사 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유통조합 보증금액이 얼마 이상이라고요? 1,000만 원 이상. 올해 이 부분이 지금 개정될 거라고 그랬죠. 입법 예고했어요. 지금 개정하겠다. 그래갖고 이 부분도 엄청 잘 물었는데 올해는 지금 실권로 일단 보이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등록을 유일하게 요구하는 특수법인이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해도 그냥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책임자 요건도 엄청 잘 묻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사 아니어도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를 잠깐 정리했는데, 공인인사력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서 무자격자죠.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약정은 무효이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공사력이 없는 자가 우연한 게 단 1회라고 놨어요. 우연한 게 단 1회. 중개를 하고 보수약정을 했습니다. 이 보수약정은 과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이거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 대비하여 정리해 주시고, 표현이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사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이렇게 체결한 보수약정 무효죠. 근데 공사력이 없는 자가 우연한 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다음 이것 말씀드렸어요. 공인인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도급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공사에게, 무등록업자죠.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에 대한 중개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 의뢰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그 자의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이 공동정범이죠.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확인해 봅니다. 협회통보사항 잠깐 보고 가야 되죠. 우리 협회통보사항 단순함기사항인데 거기 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협회통보사항 등신으로 함께 있죠. 그러면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하는데,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 경계를 때렸거나, 맞죠? 그러면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사항은 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이건 시도사가 하는 거죠. 이래 돼 있고,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10일 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재교부했어요.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협회 통보 사항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신고 사항은 전부 다 통보 사항이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설치 신고, 쇼피업 신고, 기간변경 신고, 재개 신고, 그 다음에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모두 통보 사항 맞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단순한 게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봅니다. 이제 5번 문제. 출제 예상 5번 문제.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번. 소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X, X. 틀렸고. 2번. 대표자 공사가 아닌 법인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OX. 대표자는 공인인사해야 되죠. 그래서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공사가 아닌 법인도 중개사무소에 등록할 수 있다. 틀렸어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사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되고. 작년 시험이었죠.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OX. 법인이 아닌 사단 등록할 수 있어요? 없죠? 법인이나 공인인사 하나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죠, 당연히. 이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인 단체. 그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단.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다음에 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나왔죠? 소금 안 돼요. 공인중개사인자가 3분의 1 이상이면 되지 실무교육은 전부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자, 다음 4번님은 자본규모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래서
사회적 동조하면 안 된다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개설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에 서면으로 통지된다. 맞아요? 7일 내 서면 통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